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책 표지는 굉장히 후져요. 굉장히 후져요. '이게 언제적 책이야?' 싶을 정도로 표지 디자인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제는 나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나우인데 표지는 쪼끔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 톨레를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저도 엄청 예전에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추천을 해 주셔서 보게 되고 '와 진짜 너무 이 내용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느꼈고 최근에서야 쪼끔 유행하는 내용들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유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다들 아시죠? 이게 환생을 계속한다는 달라이 라마와 틱 니칸과 함께 21 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라고 인터넷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나이는 굉장히 좀 젊으신 나름 젊으신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사춘기와 청년의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고통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허구의 자아구나. 에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벗어던지게 됐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들을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내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은 사람이 너무 자유롭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알아서 이 순간으로 온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책의 앞부분은 심플한데 뒤로 갈수록 좀 심오해요. 저는 똑같은 책을 계속 읽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7번 정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 하나고 근데 7 번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한 번 앉아서 쭉 읽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3 장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듯이 내일은 뭐 4 장째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주로 스스로를 좀 마음을 돌아보고 명상을 하는 느낌으로 이 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1 장은 처음에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제가 쪼끔 잠깐 보여 드릴 텐데 이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깨달음은 신적인 존재가 와서 "내가 엄청난 걸 느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깨달음이다라는 굉장히 가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존재와 하나 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이건 상태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결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붓다,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번뇌가 생각하고 고심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그 번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것들에 대한 끝 지점이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제자가. "그러면 그 끝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한마디로 이제 신들만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있음, 내가 존재함, 있음의 상태에서 활짝 깨어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 암에 머무르는 것이 깨달음의 상태다. 즉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단순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자면 평화로운 상태, 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한다. 큰 파동과 큰 감정적 요동이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1장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억압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더 생각해야 돼. 이런저런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막 떠오르고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즉,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들고, 생각에 의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도 막 이렇게 들고 요동치는데, 그게 우리를 굉장히 사실은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는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이 책의 첫 부분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자에게 머릿속에서 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라고 하면은 의사는 정신이 나갔으니 "정신병원에 가 보세요."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단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명상을 할 때 명상을 자주 하고 오래 하고 우리 에브체레에서도 그냥 10분 명상하기 딱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좀 커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데도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멀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진짜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처음에는 이걸 인식하게 되고 점점점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해라, 명상을 해라."가 나와 내 생각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어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그것에 끼어들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태를 현존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생각이 그만 떠들어." 하고 "멈춰."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명상을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심, 마음이 없음의 틈새를 경험하게 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진정한 나의 상태다. 잡생각이 들지 않고 한마디로 마음이 없는 틈새를 경험할 때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느낄 때가 나의 진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내면의 연결 상태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생각과 동시에 쓸 때보다 훨씬 또렷이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져서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즉 이런 무심, 즉 마음이 없고 생각의 어떤 고요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에너지장이 가장 높아진다. 진동 주파수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현존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을 옮겨 놓는 그 동작 자체에만 집중을 하거나 우리가 숨을 쉴 때도 갑자기 의식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대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손 씻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감각, 뭐 비누의 냄새, '물이 차갑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손에 물이 떨어지는 감각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보첼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건 2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3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현존에 가까워지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요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현존의 감각을 느껴봐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씻을 때 '아 차갑구나.' 이게 뭔가를 마실 때도 요걸 느끼면서 '컵의 감각은 이렇구나. 따뜻하구나 컵이. 차가 차의 향은 이렇네.' 이런 것들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책에서는 에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자기계발서나 그리고 심리학 책에서도 에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왔어요. 에고란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의 기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대요.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사실 부모 밑에서도 다른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총체적인 것을 '어 이것이 나야.'라고 사람은 형상을 계속 이미지화하고 만들어내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없으면 그럼 나는 무엇이지? 진짜 나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계속 만들어낸대요. 경험에 한마디로 의존해서 '이것이 나다. 경험이 나다. 이 느낌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라고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대요. 즉 생각이 유지되지 않으면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중요하지 않대요. 과거와 미래만이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고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스스로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계속 생동적인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방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에고가 끊임없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나의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고정관념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라고 느끼게끔 착각하게 만든대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고라는 것이 '나는 이것이다.' 라는 정의가 사실은 없어도 우리는 이곳에 현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꾸 가리게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고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할수록 다시 말하자면 지켜보는 의식으로서 현존하지 않을수록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즉, 내가 감정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마구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반면 감정은 물질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어서 주로 몸 안에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항상 감정이 들 때는 기쁜 감정이 들 때나 슬픈 감정이 들 때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한대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감정의 진동 주파수는 애초에 생각들에 계속해서 먹이를 에고의 생각들에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을 한대요. 즉 에고를 점점 키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인과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자꾸 충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잠깐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스위치가 한 번 딱 바뀌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집착과 증오와 이런 상태로 변환이 되게 된대요. 그거는 타인을 외부에서 자꾸 사랑이라는 감정을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랑과 증오가 계속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하면서 오게 된대요. 하지만 사랑은 여기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타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금 현재에서 내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존재하려고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과거야 현재, 언제 지나간 일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이런 미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소리, 그리고 이 화면, 이 키보드의 느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래서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힘든 마음, 감정,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은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지금을 그래서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대요. 즉, 마음은 내가 사라질까 봐 계속 두려워한대요. 하지만 사실 마음이라는 게 사라져도 우리는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네, 감정적인 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업장은 즉 내가 쌓아 놓은 감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때 그랬는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엉켜서 쌓여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 있대요. 즉 우리의 감정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90%는 쌓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쌓여 있는 감정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공명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분노, 파괴, 증오, 감정적인 어떤 사건들의 고통을 끊임없이 외부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내가 커지겠다라는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꼴 보기 싫어라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에너지, 외부의 상황을 계속 같은 에너지랑 공명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잠복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관찰하고 '아 우리 내 내면 안에 이런 지금 감정이 있구나. 내가 슬프거나 지금 뭐 기쁘구나.' 이런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 쌓여 있는 감정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이 깨지게 된대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존의 상태다. 그래서 에고는 항상 그 가짜 자아,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는 한 구석에서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건 '어 나라는 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멈추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통의 감정들이 없어지면 나는 느끼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죽기 전에 죽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것. 우리가 이런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런 상태, 그리고 생각이 끊임없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내맡김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혹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또는 당신이 '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즐기래요 최대한. 그래서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서 자꾸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미래만 생각하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불행해지고 시간이 흘러서 미래가 된 다음에도 사실은 불행해지겠죠.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이 동안 계속해서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이것을 바라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일해야 한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래요. '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게을러지고 싶으면 사실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렇게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어 하나씩 차례로 잠깐 보여 드릴게요. 혹시 동영상 보이세요? 요거 소리 공유를